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 부동산 사실 투자하는데 소득이란 지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대구에 부자가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 부자가 많다는 게 어떤 건지 실제로 한번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득이 사실 저는 이제 점점 부동산 투자하는 데 중요하게 된 이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DSR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DSR이 뭐냐 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결국에 소득 대비해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DSR 안 본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 갈아타게 하시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것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DSR을 적용을 받는, 대출을 받고 싶지만 DSR을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DSR이 적용이 계속 같은 상황으로 적용이 된다면 뭐가 움직여야 되냐? 소득이 움직이면, 그죠? 소득이 올라오거나 소득이 움직이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앞으로는 소득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소득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사실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게 2022년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라는 건데요. 이제 민주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보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민주연구원이라는 제목, 이 단체만 봐도 어딘지 딱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죠? 민주당 쪽이겠구나. 그래서 불평등이 이제 소득의 불평등을 어떻게 이제 그거를 어 제시하는 거겠구나. 분석하고 제시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 몰랐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가 봐요. 민주연구원이.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낸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간사를 보면 이제 발간사를 보면 "행복한 가정은 점점 행복해지고 불행한 가정은 점점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불평등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신분,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상위층에 도달해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어떤 삶의 한 부분이 하층을 이루고 그것이 다른 영역까지 전이되어 모든 가족의 삶을 하층으로 끌어내려 함께 불행해집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이기도 하고 되게 조금 슬픈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돈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데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착용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행복 지수도 실제적으로 높아지고. 자,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불평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혹자는 불평등이 과거 시대에도 늘 있어 왔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혹자는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또 다른 이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이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제 불평등이라는 거를, 그죠? 해결하는 방법을 다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이라는 거는 뭐 이게 이제 민주당이든 뭐 다른 당이든 어떻게든 불평등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 다른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정권 때는 이 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 자산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졌죠. 원래 목표는 뭐였죠? 자산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을 구매하려는 그런 것들을 옥죄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게 더 많이 오르면서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게 참 정말, 그죠?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뭐 이런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은 거에서 요점들만 몇 가지, 소득에 대한 것들만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논문은 아니고 이 분석 보고서에서는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맞죠. "노동자는 월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내시잖아요. 월급, 그죠? 월급만 받고 그 월급의 근로소득을 내는 게 대부분인데, 저도 원래는 근로소득만 받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뭐 양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이 차이가 다르지만, 이 금액 차이가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근로소득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저도 해 보니까 더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소득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소득들이 결국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 자료로 이렇게 신고하고 세금 납부한 결과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된다는, 그래서 공식 시장을 통해 소득에 가장 적합한 통계가 국세청의 이 통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국세통계연보에서 그런 자료들을 뽑아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봤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있고, 크게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그죠? 양도소득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눠놨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근로소득세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로소득도 이제 분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지 기준의 근로소득과 주소지 기준의 근로소득. 이게 이 차이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하는데 우리가 소득을 본다는 그 지역의 소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소득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밑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지는 노동자의 직장이 위치한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를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서울 강남이면 서울 강남이 원천징수지 주소지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지는 뭐다? 실제 노동자가 거주한, 노동자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맞습니다. 노동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하면 그 회사, 내가 다니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기준으로 소득을 집계를 한 거고, 주소지 기준으로 하면 직원의 집 주소, 직원이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보려면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되고, 급여를 많이 주는 곳, 회사가 많은 곳을 보려면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이제 둘 다 여기서는 뭐다? 근로소득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다음 이 밑에 종합소득세는 뭐냐? 납세지, 이거 주소지 기준인데, 납세를 하는 사람의 거주지, 주소지 기준인데, 그죠?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 종합소득이 뭐냐? 종합소득이 뭡니까? 종합소득은 뭐 사업소득도 있고, 뒤에 설명이 있는데, 사업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 다 합쳐서 종합소득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호갱노노를 해서 연봉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지역 연봉을 보는데, 호갱노노에 이렇게 분석 탭을 눌러서 연봉을 누르면 직장인 연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소득입니다. 그죠? 근로소득.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대구인데요. 대구에 보시면은 수성동 이가가 연봉이 9,300입니다. 근데 바로 옆 동네 범호동은 3,4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잘못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뭐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지만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실제로 거주지, 이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원천징수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실제로 수성동 이가가 연봉이 엄청 높게 나오죠. 연봉이 9,100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성동 이가에 대구은행 본점이 있어요. 대구은행이 사실 대구에서 웬만한 기업 중에는 거의 연봉이 탑이거든요. 그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성동 이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지,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연봉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 동네인 범호동, 그죠? 범호동을 보면 그 학군 좋고 부자들 많이 사는 범호동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봉 이제 그 금액을,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자,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요약해서 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자, 이 광역시 단체별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격차, 2020년의 근로소득 격차를 보면 근로소득이 지금 순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높은 곳이 세종입니다. 예, 세종.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제주입니다. 제주. 그죠? 그다음 이제 사실 근로소득이 좀 높은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울산. 그다음 서울. 이제 서울이 2등, 울산이 3등. 요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거는 근로소득이 높다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뭐 있나?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을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네요. 종합소득이 뭐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 요즘에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N잡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다른 거 인터넷으로 파시기도 하고, 커피숍을 또 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보다 다른 이 종합소득도 같이 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자,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등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보면 서울은 평균 종합소득이 평균 근로소득보다 높은 유일한 도시였다. 그죠? 대구는 근로소득이 13이고 부산은 12, 근로소득이 12이고 지역은 근로소득은 전국 하위권이나 종합소득은 상위권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낮으나 대도시로서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첫 부제가 대구에 부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면 실제로 부자가 많은지, 왜냐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몰려 다니고 부자들끼리 노니까 우리가 부자가 아니면 부자가 많은지 안 많은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뭐 차 돌아다니는 거, 외제차 돌아다니면 보면 아 부자구나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일자리도 없고 뭐 저기 막 그 아파트만 많이 때려짓는데 저게 받쳐줄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공급 앞에 장사는 없다지만, 자, 이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대구를 부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을 전국으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종합소득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 1등. 그다음에 2등 어디냐? 2등 어디입니까? 2등이 대구입니다. 예. 종합소득으로 보면 2등이 대구예요. 전국에서. 그리고 3등이 부산입니다. 그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소득만 보고 이 도시는 소득이 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근로소득은 대부분 고만고만하잖아요. 그죠? 몇 천만 원 차이 안 납니다. 1년에. 근데 사업소득, 종합소득은 엄청난 부자와 이 사업으로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하고 사실 사업으로 돈 많이 못 버는 사람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저도 사실 퇴사를 하게 된 게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이런 다른 소득들이 종합소득들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야를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소득이라는 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근로소득의 비중보다 사업소득, 전체적인 종합소득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주 핵심이고,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리된 건데 무슨 뭐냐면, 자,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소득자가 1위인 곳이 세종입니다. 둘 다 전체 발생해서 종합소득이 제일 높은 곳이 서울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만 발생한 사람, 이제 근로소득은 없고 아예 종합소득만 발생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인 도시가 대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거는 서울이고, 사업만 해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거는 대구고, 월급으로 근로소득으로만 해서 제일 돈 많이 받는 도시는 세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고위 공무원들이 아마 이제 세종으로 많이 내려가서 그렇지 않을까, 세종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 근로소득의 영역이랑 이런 사업소득, 투자소득, 이 영역의 소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훨씬 더 큰 영역이 종합소득, 사업소득의 영역이고, 그 영역을 우리는 이제 같이 봐야 된다. 소득이라는 건 그 영역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 데이터가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도 같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역의 소득이 얼마나 연도별로 성장하는지, 예를 들면 소득이 1년에 4%씩 성장하는 도시가 있을 거고 1년에 10%씩 성장하는 도시가 있을 거고 소득이 내려가는 도시가 있을 거고, 그죠? 그게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손품왕이 이거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 국세청 데이터를 가지고 그 소득을 나누어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순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앞에서 봤던 거를 똑같이 이제 정리된 거고요. 아까 보신 거는 2020년이고 지금은 2021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2021년 거를 제가 이제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보시고 또 이제 실제로 아까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이 보면 대구가 보면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가 이렇게 가장 높더라. 이렇게. 그다음 인천이, 그래서 인천이 꼴찌더라. 이런 거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보다 보니까 연도별로 2018년부터 그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성장하는 도시, 종합소득이 성장하는 도시, 이 순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8년에는 1등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이. 그죠? 이때 산업들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알기로 울산이 1등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울산이 1등이 아니죠. 그죠? 세종이 1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소득이 내려오고 있는 도시고,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이 세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실 올라가고 있고, 서울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경기도는 똑같고 순위가 똑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소득이 올라가는 도시가, 그죠? 좋은 도시겠죠. 그래야지, 그죠? 대출도 DSR 피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도 보면 종합소득은 서울이 넘사 1위고, 그다음 이제 대구, 그다음 이제 세종이 그죠? 종합소득도 많이 올랐어요. 세종이 근로소득, 종합소득 다 올라오고 있는 도시네요. 예, 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순위 변동을 한번 같이 살펴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똑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이랑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 아예 사업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순위 변동을 본 거고,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흐름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구별로, 아까는 이제 시도 단위로 봤는데 구별로 보면 근로소득 주소지 기준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대구의 수성구가 14위입니다. 14위. 1위는 뭐 넘사벽 강남이고, 그다음 서초, 용산, 뭐 이거는 뭐 그죠? 이렇게 깔고 가는 거고, 지방 중에서는 수성구가 근로소득 1위, 근로소득으로도 1위, 그다음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그다음 세종, 인천 연수구, 그죠? 지역의 대장들을 이렇게 다 있네요, 그죠? 지역의 대장들. 근데 부산이 21위네요. 부산 해운대구가 21위. 예. 부산 해운대구는 사실, 그죠? 근로소득으로 뭐 이렇게 사실 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부산 해운대구가 종합소득으로 보면 아마 순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종합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으로 한번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 많이 올라왔죠. 7위. 예, 대구 수성구 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대구에 부자가 많다는데 사실인가? 라는 게, 그죠? 사실입니다. 그죠? 대구 수성구가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구 단위로 보면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고, 그죠? 평균 종합소득이 6천만 원. 평균이니까. 정말 높은 사람이랑 이렇게 다 해서 평균 내더라도 6천만 원 이상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 단위, 구 단위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도시 전체를 시도 단위로 보기보다 한 단계 내려서 구 단위로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편차가 큽니다. 그 도시 안에서도. 자, 이건 이제 대구의 이제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본 건데, 이 보시면 수성구만 근로소득보다 종합소득이 훨씬 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이렇게 근로소득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수성구에 훨씬 많다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수성구 들어간 사람들보다 그죠? 사업이나 종합소득으로
수성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로소득보다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소득을 근로소득이랑 종합소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봐도 넘사벽입니다. 그죠? 이만큼 갭 차이가 엄청나요. 예, 종합소득은 훨씬 더 큰 차이가 나죠. 그죠? 근로소득보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요렇게 보시면 구별로도 소득이 올라가는 도시가 있고, 소득이 내려가는 도시가 있고, 그죠? 이 소득이 내려가는 도시가 있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을 따지실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구 단위로, 최소한 구 단위로 정도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득을 한번 파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전체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근데 근로소득은 그 전체 소득 중에서는 포션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득들이 훨씬 더 큰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뭐다? 부재도 대구에 부자가 많다. 사실이다. 근데 대부분 부자들은 수성구의 한 지역에 많이 몰려 있더라.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뭐다?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훨씬 더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소득 가지고 한번 좀 디테일하게 소득의 분류부터 해서 어떤 지역들의 소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